청춘재활의학과 원장 안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재활의학과 과장 이승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가깝고도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근감소증 예방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면 연세 많고 약간 못 걷는 분들이나 근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미리 부탁을 드렸고요. 유 교수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운동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진짜 효과가 좀 있나요? 노인들에게 근력 운동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65세에서 75세 노인들을 상대로 16주 동안 저항 운동을 시켰을 때 근력이 60% 증가한 논문도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24주간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했을 때 다리의 근육량이 3%, 근력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에게서도 근력 운동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근비대 운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강도 저빈도 운동입니다. 가장 강한 힘으로 횟수를 적게 했을 때 근육이 가장 크게 생기는 근비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매우 효과적인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약간 위험한 방법입니다. 고강도 저빈도 운동은 외상이나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약하고 저빈도에 많은 횟수를 하는 이런 운동들이 좋은데요.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강도의 고빈도 운동을 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는 저강도 고빈도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저빈도의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는 1RM이 최대인데요. 1RM은 한 번 힘을 쓰고 나면 두 번째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1RM을 쓰진 않고요. 10RM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헬스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10RM 3세트인데요. 저강도 운동이라면 30RM에서 50RM 정도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많이 걷지도 못하고 집에서 간신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있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하되 위험하지 않은 운동을 계속 하는 게 낫겠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운동을 매일 어느 정도씩 해야 되나요?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일주일에서 3회에서 4회 이상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한 운동은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하루에 30-4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원장님하고 같이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들을 집에서 꾸준하게 심심하실 때마다 또는 시간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해주셔도 꽤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분이라고 했으면 그걸 10분씩 나눠서 쓰나요? 원래 운동은 10분씩 3번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30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운동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쉽게 포기하게 되시는데요. 10분씩 3번 하시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운동하시기에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이제 운동 방법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집에서 흔히 있는 의자를 가지고 하는 운동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끙끙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그 근육이 비대해진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되게 많고 저도 사실은 그거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건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해도 괜찮은 건지. 일반적으로 근비대가 일어날 때 통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근비대가 일어났을 때 꼭 통증이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다는 것은 근비대가 일어나는 운동을 근력 강화 운동을 했는데 너무 강했을 때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끙끙 앓는 강도의 운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망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를 맞추는 건데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반 이상 낮게, 오히려 반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내가 한 10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20-30% 정도로 아주 약하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2-3일 지나서 만약 그 강도가 나한테 생각보다 할만하네 싶으면 2-3일 뒤에 다시 10%, 20%를 더 상향합니다. 그 상태에서 또 2-3일 해보고 만약 그래도 할만하네 그러시면 10%, 20% 늘려가면서 서서히 본인의 운동 강도를 찾아가는 것이 몸을 끙끙 앓는 사건을 안 벌어지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은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맨손 운동이나 맨몸으로 운동을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 운동이 쉬워지면 횟수나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도 만약 문제가 없다면 서서히 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약한 것부터 서서히 강한 순으로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시면서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이 운동이 참 좋은데요. 좋은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20대처럼 붕붕 날아다니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효과가 나진 않습니다. 운동 효과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두 달, 3개월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운동장 한 바퀴 도시던 분이 두 바퀴, 두 바퀴 도시던 분이 세 바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아니면 운동에서도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사는 동안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게 사는 게 정말로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한 이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근감소증의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 근감소증 예방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려드리는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좀 환자들 보기에 떳떳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소중한 분을 모셨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 아파요? 정춘이다. 예. 안 아파요? 정춘이다. 안 아프면 정춘이다. 청춘 화이팅!